자, 지금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중수청, 공수청, 공소청 신설로 가닥을 잡았다.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네, 이거는 사실 검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채널 A의 단독이에요. 검사를 수사관으로 민주당 검찰청 폐지 가닥. 지금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내용 한번 볼게요. 채널 A니까 저 위에 그 검찰 힘빼기 입법 초안 이렇게 보시는 거는 그냥 스킵하시고 내용만 보겠습니다. 검찰청을 폐지를 하고요. 네. 두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중대범죄수사청한테는 수사권을 주고 그리고 공소청은 현재 검찰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공소청한테는 기소권을 주고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검사는 어디로 가느냐? 수사하고 싶으면 중수청으로 가면 됩니다. 수사하고 싶으면 중수청으로 가고 기소만 하는 이제 기소관 같은 느낌으로. 네. 그런 검사들은 공소청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검찰청도 이렇게 바뀌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서초동에 가면은 서울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이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름을 아예 다. 네. 서울 고등공소청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수사를 하고 싶으면 그 중수청 수사관이 되는 거예요. 검사라는 이름을 빼고. 근데 물론 이거 이렇게 법을 만들면 이제 위헌 논란, 윤석열 거부권이 있겠지만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에 상관없어요. 민주당 이거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의 수사들을 보면 대부분 다 조작 수사를 하고 자빠졌잖아요. 특히 정치 수사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재밌는 짤에서 퇴행도도 보셨겠지만 이미 똥검으로까지 전락한 상황에서 검찰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냥 검사들이 너무 밥 먹듯이 회유와 협박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보도된 것이 일부분이지 모 검사님에게 들으니까 그런 일들은 예전부터 비일비재 해왔다. 보도만 되지 네. 않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검사의 업무를 맡을 수가 있습니까? 검사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는 게 맞죠. 그리고 검사 직급도 바꿀 거랍니다. 현행 초임 검사들은 직급이 3, 4급 수준인데 초임인데 네. 근데 경찰이 4급이면 총경 소장급인데 차이가 너무 크다. 네. 그 우리가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어떻게 보면 3고시라고 하는데 이게 세 개가 사실 되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근데 외무고시나 행정고시는 합격하면 5급으로 시작합니다. 5급 서기관, 뭐 행정관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유독 사법고시만 검사로 가면 4급부터 시작합니다. 예. 급이 하나 높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동작 의뢰 나왔던 네. 우리 총경님 네. 유사명 총경. 유삼영 총경님 경찰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이에요. 네. 총경이잖아요. 네. 경찰서장급. 경찰 대나까지 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검사가 되려면요. 법전원,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그 후에 지망할 수가 있어요. 검사가 되고 싶으면. 네, 네. 그리고 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네. 변호사 생활을 한 5년 정도 해야 돼요. 그게 어쨌든 간에 그게 임용이 됐다고 칩시다, 검사로. 네. 그럼 4급이야. 그러면 총경들하고 막 한 30년 근무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바꾸겠다는 거고요. 문제는 확실히 이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야, 너 수사. 그러니까 얘네들이 난 검사야. 그래도 피의자 예쁘면은 검사실로 불러고 하는 그런 새끼들 있잖아요. 네. 그 용어가 사라지고 진짜로 난 수사하고 싶어. 정말 난 천직인 것 같아. 정의를 세우고 싶어 하면 공소청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사관이 되면 되죠. 네. 그래서 왜 지금도 검찰청에 가면요. 형사부에서 근무하는 검사들. 이분들 소위 말하면 자범들 잡는 거예요. 사기꾼 잡고 도둑놈 잡고 강도 잡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소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재판에 가면요. 검찰 측에 나온 검사들이 다 기소만 하고 있는 공소하는 기사들이에요. 네, 네. 그 기소하는 검사들 되고 싶으면은 공소청 가라.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바라던 바 아닙니까? 맞습니다. 검찰청 이렇게 만들자. 그러니까 아마 검사라는 용어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내가 봤을 때는 공수처로도 갈 겁니다. 공수처의 규모도 훨씬 커지겠죠. 최근에 공수처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공수처가 지금 그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한계 부닥쳐 있지만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공수처를 키우자라고 하는 여론이 엄청 커질 거예요. 그 공수처가 국민의힘 쪽만 수사하는 법은 없죠. 네. 민주당도 수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뿌리의 악들은 아예 없애는 게 맞다. 해체라고 하는 말이 전 맞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너무 막대한 권한 둘을 갖고 좀 무소불위로 행했죠. 사실 이 두 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얼마나 큰 권한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요. 저 민주당 검찰개혁 TF에서 이 안이 이제 대부분 다 완성이 됐고 그래서 다음 달 7월 달에 당론으로 확정을 한답니다. 7월 달에 당론으로 확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물론 윤석열 거부권 행사하겠지. 근데 그게 다 마일리지고요. 법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윤석열이 끌려 내려오면 국회 다 통과하고 대통령 우리하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네. 시간 문제인 거지. 검찰이 폐지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굉장해집니다. 어저께 그 김만배 신앙님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 보셨죠?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두 사람이 했다는 그 대화를 갖고 구속영장 청구를 해요. 지금 6개월 동안인가 7개월인가요? 아마 그 정도 됐죠. 그동안 묵혀놓고 이제 와서 왜 합니까? 9개월인가요? 9개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은요. 기억하시겠지만 네. 대선 때요. 대장동 특검하자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이 끝까지 안 받습니다. 대답 안 하죠. 그래놓고 토론하기 전에는 경북 어디 가서는 왜 특검 안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찔리는 게 있으니까 특검 안 받는 거 아닙니까? 로 말했던 게 윤석열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이 내용에 보면 일찍 여러분 또 오늘 방송 처음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부산저축은행은 윤석열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부산저축은행을 수사를 하던 검사들 중에 이 사건의 종잣돈인 돈을 묻어버린 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브로커가 등장을 하고 막 이 과정들은 복잡하니까 뺄게요. 그 돈이 결국 살아남아서 대장동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조우영이라고 하는 애가 브로커예요. 부산저축은행 이사장의 조카가 그래. 얘가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 받으러 갔는데 윤석열이가 커피 한 잔 타주면서 가라 그랬다. 이게 지금 김한배 신앙님 녹취의 대화에 네, 나오는 거예요. 네. 이 내용을 깠다는 것은 윤석열을 떨어뜨릴 목적이었다라고 보고 저걸 영장까지 치는 거예요. 아니 저게 대화가 이미 아주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사실 대화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영장을 친 이유가 뭐가 있죠? 증거인멸이 뭐가 있나? 이미 다 증거 갖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대선 전에 후보 검증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에 대해서만 이런 보도가 넘쳐났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온갖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이거를 정상적인 보도 행위라고 봐야지 윤석열을 떨어뜨릴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사건을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지금 언론이 틀막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예. 또. 그렇죠. 여기에 이제 실제로 이제 박영수 특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러니까 깐부 그 박영수 특검이 그 당시 이제 조우영 씨 변호를 맡으면서 실제로 윤석열 보고 와라.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와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실제로 커피를 먹었냐 안 먹었냐 갖고 사실관계를 왜곡합니다. 아니 가서 커피 한 잔 하고 와라고 했을 수도 있고 뭐 가서 갔더니 뭐 실제 조사 안 받고 그러니까 아주 얌전하게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요게 본질 핵심이지 가서 커피를 먹었니 누가 타줬니는 중요한 본질이 아닌데 커피를 안 타줬기 때문에 이게 사실관계가 틀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곡이죠 완전히. 녹취록도 나오고 그다음에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또 김만배 누나가 사줬다나 뭐 이런 식의 보도들도 나오고 하니까 갑자기 문제를 틀어버린 거죠. 예. 신앙님이 일부러 뭐 하기 위해서 개인 간의 거래를 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 녹취록 자체를 뭐 만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지키는 호위 검사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저께 그저께 이재명 대표 녹취록을 깠죠. 네. 국민의힘에도 그 거룩한 이름 박정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 그 박정훈이 저도 그 얘네 채널 가서 내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채널 가본 건 사실상 처음인데 이재명 대표의 이게 밑자락을 먼저 깔아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출발의 시작점이 성남 시민모임 대표 변호사로 시민운동을 시작해요. 정치에 뛰어든 거는 성남 의료원 만드는 거. 네. 그게 성남시 의회가 단 1분도 안 돼서 그걸 부결시켜버림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하게 결심하게 만드는 요소인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 변호사가요. 당시에 김병량이라고 네. 성남시장들이 김병량, 이대엽 이런 사람들이 비리의 복마전 같은 거였습니다. 파크뷰라고 하는 아파트에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건 이걸 이제 KBS PD가 취재를 하려고 이재명 변호사한테 도움 요청을 할 때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은 김진성이라고 이름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김진성이라고 김병량 그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이제 최근에 이 맥락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을 날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위증교사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위증교사라고 하는 거를 그 구속 시키는 사유에다가 집어넣어놔서 유창훈 판사가 위증교사가 그래도 검찰이 구속시켜달라고 하는 내용 중에 소명이 됐다고 말했던 게 바로 이 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맥락을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그 김진성, 김병량 그 당시 성남시장 비서한테 무슨 말이 어떤 맥락이냐면 그때 KBS PD랑 같이 이재명 대표가 요 전화 통화를 하는 이 과정에 PD 사칭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PD 사칭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게 아니라 검사 사칭이잖아요. PD가 검사 사칭인데 이재명 대표가 검사를 사칭했다는 게 아니라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했다 이런 건데 그 옆에 같이 묶였어요.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로서. 네, 네. 그 과정에 이제 그 김병량 시장의 비서한테 제대로 진술해달라고 하는 것. 이거는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대법원에 한꺼번에 갔잖아요. 네. 그 죄들이 다 그중에 그 이재명 대표 대장동이라든지 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때 그 김진성이라고 하는 김병량 성남시장이 비서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제대로 진술해 달라고. 그 맥락을 짜집기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지금 깐 거에 지금 텍스트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요, 뭘 보셔야 되냐면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대략 보면 이런 거예요.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있는 대로 그대로 말해달라는 맥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위증교사예요? 위증교사가 되려면 김진sam한테 뭔가 대가를 주고 그렇죠. 조금 조금 더 뭔가 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배수하는 걸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실되게 해달라 이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상대는 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기억이 나냐, 그러니까 자기 잘 기억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만 이런 식의 대화인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김진성 국민의힘 의원이 이걸 까므로써 그저께 까므로써 아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라 진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이걸 다른 말로 방어권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저 민주당 국회의원 누구죠 지금 저 박균택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하는데 이 이야기 나와요. 그것마저도 국민의힘의 박정훈 그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네. 이걸 또 왜곡을 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말해달라. 오래됐으니 기억을 상기해봐달라.
그냥 있는 대로 진짜 뭐 세월도 지나 버렸고 그냥 있는 대로 기억을 좀 되살려서 한번 생각을 한번 되살려 봐 주시고 요 이야기를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위증교사라고 이야기했다. 이 보도가 나왔던 거죠. 아니, 위중교사는 뭐 연어회 사주고 술 먹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위중교사지. 그러니까 문제는 검찰이 이거를 국민의힘 국회의원한테 까는 거예요. 이거는 검찰이 누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왜 언론사 출신, 특히나 TV조선 출신의 현역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까? 재판에서 나온 증거를 본인이 어떻게 갖고 있죠? 의원이 어떤 경로로?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저 박정훈이가 송파갑에서 당선된 자잖아요. 얘가 조선 출신이에요. 네. TV조선 아나운서 출신이야.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검찰과 윤석열 정권이 단독을 제일 많이 주는 것이 조선일보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애들이 국회에 지금 몇 명 들어왔잖아요. 최근에 네. 총선 때. 네. 검찰이 이런 식으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차규현 중장이라고 12.12 쿠데타 때 주역 중에 한 명이에요. 아. 얘 사위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네들 그 카르텔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경로를 예를 들어서 재판에 쓰는 증거 중에 하나이면 사실상 이게 불법 취득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언론사나 이런 데서 이거를 발표를 하게 되면 사실상 불법임을 자인하게 되는 거라 의원의 면책 특권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냥 이상한 위증교사처럼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자, 결국 박정훈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어 보입니다. 국회 첫 입성한 초선 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였고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처음으로 돌아가면 검찰 해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중수부라고 있었습니다. 굵직한 정치적 사건이나 경제 사건을 담당했었죠. 중수부 해체시키니까요. 다시 특수부를 하는 이름으로 특수부란 곳 자체가 사실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특수한 부서라고 해서 특수부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검찰에 가면 특수부라는 게 없다고요. 근데 얘네들은 이를테면 특수부 검사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셀럽도 되고 출세의 발판으로 삼고 수사 굵직한 거에서 유죄 받아내면 출세하고. 근데 이게 대통령이란 놈이 그 특수부 출신 검사다 보니 오히려 그 줄 서는 것이 훨씬 더 강해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검사들 중에 저는 소수라고 보는데 절대 다수의 검사들은 저는 권력 지향형이 있다고 봐요. 소수들은 진짜 나는 검사로서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정의 구현하겠다는 저는 몇 명 없어 보입니다. 옛날에는 특수부가 소수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보기엔 안 그랬습니다. 요즘에 보면. 제가 상대해본 검찰청 가본 형사부 검사들도 출세욕이 눈에 멀어 있는 경우를 내가 흔하게 봐요. 근데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잡아 넣어서 구속시켜가지고 유죄 받아내면 얘네들 그런 것 때문에 출세하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괜히 법무부 장관까지 했습니까? 그렇죠. 조국 대표는 수사한 거고 윤석열. 박근혜 최순실 수사했던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애들이 지금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내버려 두면 나라가 망할 정도 상황까지 온 거예요. 야당 대표하면 잡겠다고. 사실 왜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백현동인가에 식품연구원 부지가 있는데 당시 박근혜 정권에 국토부가 압박을 했다라고 네, 느끼는 거 네, 있잖아요. 네. 압박을 했다라고 느끼는 거. 느꼈다. 그러니까 압박으로 협박으로 느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야. 네. 근데 저런 상황 있죠. 김병량의 비서 김진성하고 통화를 할 때 오래돼서 기억을 안 나시겠지만 기억을 되살려 봐달라고 말하는 게 위증교사입니까? 여기에 위증해달라는 그 비슷한 맥락의 글이 하나라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검찰이 자신이 없으니까 TV조선 출신 박정훈이를 통해 가지고 언론 플레이 해버리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야 검찰이 준 거 아니야? 그랬더니 검찰 쪽에서 우리가 안 줬다 그래. 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잡겠다고 저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권 들어서 2년 동안 한 건 야당 대표 잡겠다는 여러 가지 뭐 시도들밖에 없죠.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하다. 대박이 열받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사람의 녹취는 두 사람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그러니까 전화 하나 통화를 하면 녹취록 까도 뭔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어 목적어 생략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경우는 아예 조작해 버리잖아요. 네. 여러분 왜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 해외 나갈 때 이 사람 같이 데리고 가는 상황이 아닌데 나중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인 안 한 거를 표시가리 해가지고 네, 이재명 네. 시장이 사인을 해놓고 왜 이 사람 몰랐냐고 했던 거랑 똑같은 맥락들이 있거든요. 네. 위례신도 맞습니다. 씨도 있지 않습니까? 위더르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검찰이 오랜 시간 동안 어떤 특정 분기점이 있어요. 전두환 때까지는 군인이 가장 메뉴에 있었고 뭐 보안사라든지 이런 애들이 메뉴에 있었고 박근혜 때까지 이명박 때까지는 국정원 그 다음에 박근혜 때까지는 기무사 기무사.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기능을 국내 없- 정치를 네. 못하게 막아요. 그때부터 검찰은 완전히 날개를 달아서 견제 대상이 없어지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대상이 대한민국의 법 위에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피날레를 장식한 게 윤석열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이런 자들을 응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청 폐지, 검사 직책을 없애버리고 검찰청 자체를 해산시키는 수준으로 역사에 징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처럼 언론인들, 부역자들 아주 중벌로 처벌해야 돼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회 그래야만 실제로 그나마 살아갈 만한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경제는 안 그렇습니까? 미국보다 더한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로 가고 있어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놓으니까 나라 개판되잖아요. 종부세, 상속세, 부자들한테 그 세금 안 걷겠다고 하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윤석열 지지하고 있는 이 못난 나라를 민주시민들이 정상으로 바꿔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한 명이 이렇게 나라와 시스템을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신기합니다. 지금까지 이 2년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크게 막 망가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게 좀 신기할 지경입니다. 그 중요한 수사 두 개를 남겨놨더니 한동훈이가 뭐뭐 등이라고 하는 문구를 들어와서 그 등에다가 다 배치해버리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선거법도 있거든요. 선거법을 갖고 와서 우리 수사할 수 있어 시행령으로 바꿨어요. 중대 경제 뭐 요 비리 이런 거 있잖아요. 빼고 다 갖고 와 마약 뭐 이런 거까지 그래놓고 송영길 딱 걸어가지고 구속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네. 물론 검사들 중에 좋은 사람들 일부는 있을 거예요. 그 검사가 윤석열 정권 되고 나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 비판하고 나온 사람이 김규현 변호사예요. 얼마나 훌륭해. 그런 검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네. 법사위 가보면요. 오늘 그 기자회견했던 박균택 변호사 그리고 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분한 변호사 있잖아요. 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도 있죠. 법사위 가면 재밌는 걸 알려드릴까요? 박균택하고 양분함은 윤석열보다 선배입니다. 그리고 이성윤하고 윤석열은 동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외모는 안 그런데 박균택이 양분함보다 선배입니다. 근데 양분함보다 서서 선배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법사위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건태입니다. 이건태는 한 서너 기수 더 앞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모르겠어. 이럴 때마다 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보다 선배입니다. 연수원 선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수하셨으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